아들러 성격 상담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인생이 힘든 당신에게. 기시미 이치로 지음 이영미 옮기.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걸까? 사실은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일까?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상담해왔다. 그런데 수많은 상담 사례 중에서도 특히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 같다. 자기 자신을 좋아합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대답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말 싫다. 어두운 성격 탓에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기가 어렵고 친구 또한 없다고 대답한 사람뿐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나는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친구가 너무 많은 것이 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다. 상담실에 쌍둥이 중 여동, 동생인 여중생이 왔다. 이 학생은 좀처럼 나와 시선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가냘픈 목소리에서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성격이 엿보이는 그 아이에게 내가 묻는다. 언니는 성격이 밝고 친구도 많죠? 네, 언니는 정말이지 저랑 정반대예요. 그런데 만나본 적도 없는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학생이 방금 언니는 저랑 정반대라고 말했잖아요. 학생은 자기 스스로 언니와 정반대되는 성격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여학생은 화들짝 놀라며 되묻는다. 제가 결정했다고요? 성격은 타고난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은 자기 성격을 바꾸고 싶나요? 물론이죠. 만약 성격이 타고난 거라면 학생의 성격도 바꿀 수 없지 않을까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다면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죠? 학생 자신이 성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며칠 후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두 아이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무슨 곤란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뭐 꼭 곤란한 건 아니지만 동생이 패기가 없다고 할까? 활달한 언니랑은 다르게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많고 이따금 한숨도 쉬기도 해요. 걱정되시는 거군요. 맞아요. 동생 쪽 따님은 그런 행동으로 어머니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것 같군요. 주목을 끌어요? 늘 신경 쓰이시죠? 맞아요.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예시는 이쯤에서 접고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성격에 관해 예시로 든 여중생과 그 어머니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한다. 성격 심리학에 대하여. 알프레드 아들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이며 프로이트, 융과 더불어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 학설상의 견해 차이로 프로이트와 결별한 다음 개인 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한 아들러 빈의 국민 집회소인 폭스하임에서 한 강의를 바탕으로 1927년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을 출간했다. 폭스하임은 오스트리아 최초의 성인교육센터로 청강생이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라 아들러도 전문 용어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다. 아들러의 인간 이해는 2부에서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이 2부만 성격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번역 출간한 적이 있다. 성격을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찾아내는 성격 심리학은 아들러의 유일한 성격론이다. 이후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인용문을 모두 성격 심리학의 내용이다. 그렇다고 성격 심리학을 이 책의 토대로 삼는 이유가 아들러의 생각을 소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때로는 아들러의 의견을 비판하기도 했다. 성격에 관한 아들러의 견해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성격을 고찰하고 인간이 목적에 따라 자기 성격을 선택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아들러의 성격 심리학은 다른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점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는 성격을 선택할 수 있다. 성격에 관한 아들러의 관점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타고나는 것이라면 바꿀 수 없을 테고, 그렇다면 교육도 치료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양쪽 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사람들이 성격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했다. 이때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메리트가 없다면 아무 성격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앞의 여중생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어둡고 소극적인 성격에도 그런대로 메리트가 있는 셈이다. 물론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목적을 지적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이다. 성격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바꿀 수도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말이다. 성격이 달라져 버리면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밝은 성격을 선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게 될까?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했다. 타인과 관계 맺으면 어떤 형태로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남에게 심한 말을 듣고 상처받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럴 바에야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어둡고 소극적인 성격을 선택한다. 나도 나를 좋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격은 이처럼 대인관계 속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직장 앞, 상사 앞에서 우리는 미묘하게 혹은 상당히 달라진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떠나서 성격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성격을 분류하는 걸까? 성격 심리학에서 아들러는 성격을 아주 상세히 분류했다. 이 책에서도 1장부터 5장까지 각 유형별로 성격에 관해 해설할 예정인데 주의사항을 미리 짚어두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들러가 성격을 유형별로 나눈 까닭을 분명히 하고 싶다. 삶의 과학에서 아들러는 성격을 개인의 유사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지적 수단으로 여기고 분류했다. 오래전 고등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쳤다. 당시 많은 학생이 심리학에서 성격 진단이나 심리 테스트를 떠올렸다.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흥미로워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마치 혈액형이나 별자리 운세를 듣는 분위기였다. 어떤 성격을 들으면 곧바로 주위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은 이런 유형이네 단정 지어 버리기도 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유형에 꿰맞추려 드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한 그루 나무에서 똑같은 잎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두 사람도 있을 수 없다. 아들러의 관심 대상도 인간 일반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자, 자기 눈앞에 이 사람이었다. 그런데 유형별로 구분하다 보면 일반화됨으로써 한 개인의 독자성이 사라지고 만다. 일단 유형별로 나눠 일정한 정리함에 넣어버리면 다른 선반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러의 성격 분류는 개인의 독자성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혈액형이나 별자리 운세와는 전혀 다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유형별 분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개인의 유형에 꿰맞춘 다음 그 유형 밖으로 불거져 나오는 사람의 독자성이나 개성은 놓쳐버리기 쉽다. 인간은 그때그때 완전히 무원칙적으로 임기응변하듯 행동하지 않는다. 각자의 고유한 행동 패턴이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곤 한다. 인간이 어떤 상황들에 직면할 때 그때그때 아무런 원칙도 없이 즉흥으로 결단하고 행동한다는 주장이나 관점만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인격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딱히 문제 삼을 이유도 없다. 어떤 과제 앞에서 내리는 결단이나 대처 방법에는 개인마다 고유의 행동 패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격이다. 암이라는 병명을 밝혀내면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 나른하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을 대처하는
대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만 모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허영심이라는 유사성으로 묶어보면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격 변화도 좀 더 쉬워진다. 그런 이유로 아들러는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두 번째로 분류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라는 점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바꾸는 것이 성격 분류의 궁극적인 목표다. 유형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바꾸는 일도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목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성격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 인간은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들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성격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공동체 의식에 뿌리내린 성격인지 아닌지를 중요시했다는 이야기다. 공동체 의식에 뿌리내린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